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김수민입니다. 오글거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특목고 합격생이 알려주는 자소서 쓸 때 알면 좋은 팁 몇 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특목고의 합격생이라는 증거는 여기 생활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고양국제고등학교 9기로 2개월 동안 재학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러 가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 왔고요. 제가 말을 하면서 아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역시 또 못 외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자소서를 쓸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점 크게 3가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소서는 대부분 1500자 분량인데 그 1500자 속에서 여러분들의 3년을 담아내기란 경험상 굉장히 힘들어요. 1500자 진짜 빡빡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효율성을 잘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짧은 1500자 속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지금부터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소서를 쓸 때 말투는 뭐뭐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처음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뭐뭐뭐뭐뭐를 했습니다. 뭐뭐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자소서고 그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는 거다 보니까 난 최대한 예의 바른 아이임을 어필하겠어. 이래갖고 이게 존댓말로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습니다를 뭐뭐 했다로 바꾸면 고작 2글자 줄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2글자가 나중에는 한 문장을 이어나가서는 2문장을 더는 3문장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막 면접관님께서 이번에는 어땠는지 볼까? 이러다가 이거 뭐야? 감히 어른이 보는 글에서 반말을 사용해? 넌 탈락이야 라고 할까요? 아니요. 반말을 쓰고 합격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뭐뭐 했다로 끝내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깔끔해 보이고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언급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요? 저는 고양국제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GGHS라고 썼거든요. 뭔가 고양국제고등학교라고 처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갖고 고양국제고로 바꿨는데 고국고로도 써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고국고 살짝 뭔가 너무 줄임말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여기 교표도 보니까 마침 또 GGHS라고 적혀있길래 이거다 GGHS라고 적자 해갖고 영어로 대문자로 빡빡빡빡 GGHS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들 수 있는 생각이 자소서에서 3글자 줄여서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자소서는 진짜 한정된 1500자라는 이만한 분량 내에서 본인을 최대한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는 줄일 수 있는 곳에서 다 줄여야 돼요. 물론 그래도 자소서에 은어를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거 아시죠? 난 솔까 중학교 3년 내내 고양국제고 GGHS에 가려고 존버했다. 작태각에서도 나는 존버를 했어. 존버는 승리하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주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하면서 느낀 점, 하고 나서 나아가서 본인이 또 발전한 과정, 그리고 발전한 과정에서 봉사를 했다거나 독서를 했다거나 뭐 글을 작성했다거나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무슨 활동을 했다만 이만큼 적어놓고 재밌었다 라고 적으면 얘는 인생이 재밌는 아이구나 정도로 끝나겠죠?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것 같아갖고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 자소서 최종본을 각색한 것인데요.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나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노란색 메모지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학년 때도 매일매일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으며 3학년 때는 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줄이 그어져 있는 이 메모지는 색감도 고울 뿐더러 필기감이 아주 우수했다. 중학교 3년 동안 내용 정리를 위해 노트와 메모지를 많이 사용했다. 여기서 잘한 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지만 단점이 장점을 다 잡아먹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이걸 읽고 나면 그래 너는 메모지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만약 포스트잇 협찬을 노리는 거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거 아니에요. 예시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다음은 제가 5월 초에 완전 초에 작성한 자소서 초안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중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집만 풀어봤는데 이 방법은 저와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1학년 두 번째 시험부터는 우선 정리를 하고 문제집은 시간이 되면 풀어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여 매 시험마다 전 시험을 참고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성적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본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성취도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첫 번째 문제점은 반복이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뭐뭐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한 번만 써도 충분합니다. 만약 중학교 3년 내내 사용해온 학습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다른 학생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난다면 그걸 작성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겠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노트 정리, 문제집 이런 거일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한 줄로 줄이고 거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를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학습 방법 관련 부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일 만한 게 본인이 중학교 3년 내내 사용해왔던 학습 방법이 굉장히 재미없고 누가 봐도 너무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진짜 재미없다, 별로 안 뽑고 싶은 학습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소서용으로 특이한 공부 방법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샘솟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막 성실한 학생임과 동시에 성적이 좋았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갖고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운동을 하면서 교과서 하나 전체를 다 외웠다. 이렇게 3년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성적이 좋았다. 라고 작성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구 샘솟았던 적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바로 면접관님께 들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예시는 주장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설령 주장 냄새가 나는 게 아니더라도 면접관 분들께서 하루 이틀 원투데이 선발하고 하는 과정을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속이려 들지 맙시다. 그래도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들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면접 때 다 들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학습 방법이나 활동 내용을 자소서에 기재한다는 것은 어서 제 말이 거짓말임을 밝혀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방법은 물론 학교 활동, 봉사 등등에서도 독서가 가장 주작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이 모든 부문에서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새로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진 않되 불리한 내용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쪽으로 가지 새로 창작하는 것은 진짜 비추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팁이 될 것 같은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00자를 적으면서 삭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가지 내용 정도 삭제한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아예 그냥 안녕 잘 가 이러고 선택해서 삭제해버리기보다는 그거를 뒤에 따로 빼놓아서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우선 아까워요. 일단 아깝고 두 번째 진짜 이유는 이제 면접을 준비하게 되다 보면 자소서에 작성한 것 이외에도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런 거 작성했었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는 절대로 그냥 삭제해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지 말고 그 자소서 뒷부분에 저도 그렇게 빼놨었는데 그렇게 삭제 내용 해갖고 빼놔갖고 면접 준비할 때 유용하게 써왔던 것 같아요. 꼭 자소서 이외에도 라는 식으로 나오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면접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삭제한 내용은 버려버리지 말고 무조건 아래 따로 빼놓기. 그리고 설령 지금 아예 삭제해버린 내용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기억해내갖고 아래 따로 적어주세요. 진짜 큰 도움 됩니다. 면접 당일에는 어떤 형식의 질문이 대체 이건 뭔 질문이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종류의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완성도 있는 만족도 높은 답변을 하고 면접장에서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팁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학년부장쌤께 가갖고 선생님 혹시 제 생기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려 보세요. 저는 받아서 제가 그 활동 솔직히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뭐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생기부를 선생님께 받아갖고 중요한 것이나 제가 그때 이걸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밑줄을 쳐놓고 그를 바탕으로 생기부 자소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께 가갖고 생기부를 받아오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쌤 누군 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혹시 된다면 그때 받아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나오세요. 하지만 근데 웬만한 선생님들 다 된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특목고 합격해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5번째, 이건 갑자기 영상 촬영은 생각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를 언급 안 했네요. 가장 중요하진 않겠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 5번째 팁. 자소서 작성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에 꼭 들러서 무슨 활동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학교 인재상이 무엇인지 꼭 살펴보세요. 학교에서 자소서를 받아서 읽는 이유도 결국 여러분들이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 학교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또 이 학교를 재학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생인지 확인하려고 자소서를 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읽는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의 인재상을 간접적으로 잘 드러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인재상을 꼭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또 인재상을 살펴보니까 살짝 본인과는 맞지 않은 학교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다른 학교로 트는 학생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지원하게 되는 친구들도 여럿 봤습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꼭 본인이 그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 그 인재상과 본인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인재상과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내내 해온 활동, 학생의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또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간접적으로 인재상을 자소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회를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 임원으로 한 번,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끈 학생회를 비교 대조해가면서 제가 고양국제고등학교가 육성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 정도로 리더십을 강조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10기 지망생 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저에게 준 질문을 또 그리고 DM으로 받은 질문들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만든 Q&A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독서 관련 질문입니다. 언니, 독서가 너무 부실해요. 독서량 때문에 떨어질까요? 우선 이건 제가 입학사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순 없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독서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3년 내내 읽은 책은 더 많지만 생기부에 올린 책은 30권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중학교 1학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온갖 베스트셀러랑 온갖 추천도서 막 그냥 광범위하게 다 올려놨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보고 좀 화가 많이 났었죠. 따라서 제가 독서량이 저도 30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서량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3년 내내 5권이라면 이건 좀 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고양국제고는 워낙 독서를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독서량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지 아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아예 올리지 않은 친구도 봤고요. 대신 이제 독서량이 이렇게 자신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야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독서 내용에 너무 소설밖에 없어요. 문학에 너무 혹은 비문학에 너무 치중돼 있다고 무조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단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고양국제고등학교가 독서량 커트라인으로 끊는 학교였다면 한 200권, 300권 읽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고양국제고등학교는 많은 평가 내용 중에 하나가 독서 활동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서가 자신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기부에 비문학 관련 책이 부족하다 해도 혹은 문학 관련 책이 부족하다 해도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면접 때 설령 예시로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올리진 못하겠지만 읽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학교 동아리나 학교의 프로그램 등을 언급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구체성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교의 동아리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학교의 프로그램을 언급했을 거예요. 인문학 특강? 내가 이 학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를 어필함과 동시에 나는 이 학교에 적합한 인재다.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를 어필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에 대해 언급을 한다면 거기에서 또 면접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면접을 준비하는 시기가 된다면 그 동아리에 왜 들어가고 싶은지, 본인에게 인문학 특강이 왜 필요한지, 또 그 인문학 특강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도는 질문을 준비해서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학교에 그거를 언급하려면 최소한 그게 뭐 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네, 그 정도 생각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저 사실 인문학 특강 뭐 하는 건지 몰라요 하면 이제 면접관분들께서 잘 가라고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다들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회의감도 들고 중학교 3학년 내내 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줄 알았는데 난 생각보다 별걸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고, 이걸 작성해도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만약 잘 한다고 해서 1차는 합격하더라도 2차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다 헛된 시간들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냥 지금 차라리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추억도 쌓이고 좋지 않을까? 과연 이게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자기 소설을 작성하는 건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건지 현타도 오고 의미 없는 짓은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인생 한 번이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도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왕 시작한 거 저는 끝까지 가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진짜 자신만만하고 내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막 다 오래이고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내가 안 붙으면 누가 붙어? 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작성할 때 괜히 위축 들어서 자존감 낮추지 말고 자존감은 있는 힘껏 머리 끝까지 올려갖고 나 아니면 누가 붙어?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자소서 잘 작성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번 영상을 봐주신 우리 고양국제고등학교 10기 지망생 친구들, 그리고 다른 특목고등학교 지망생 친구들 모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기받아가세요.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남들은 하지 않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신 거고요. 자소서를 한 문단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고 또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이 정도를 고민한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설령 좋은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물론 좋은 결과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 영상도 찾아보실 정도로 물론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 투자한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자소서를 준비할 때 학원 원장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작성해 준 줄은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단 한 글자도 없지만 옆에서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지? 맞아. 그래서 이 원장 선생님께서 나중엔 진짜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다. 아직 고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16살이라는 많지도 않은 나이에 자소서를 작성해보고 본인에 대해 고민해본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냥 원장 선생님께서 내가 포기할까봐 저러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기치 않게 미국으로 와서도 학생회를 하겠다고 에세이를 작성할 때 진짜 이때 자소서를 작성했던 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민하고 작성하고 계신 것들은 언젠간 정말 좋은 걸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지금 쓰고 계시는 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다. 자기 개발서를 읽을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개발서를 작성하는 그런 금과 같은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입 때도 쓸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본인에 대해 고민한다는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자소서 작성을 마무리하시고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시작하실 10월 또 11월이 되면 또 면접 관련 영상으로 그때는 다른 고양국제고등학교 생활복을 입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가 된다면 이제 면접 관련 팁, 이거는 솔직히 자소서보다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을 많이 준비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다음 주가 ACT지만 이걸 찍고 앉아있는 저에게 응원의 말이나 작은 감사의 말 정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아요, 저 윤학계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저만 믿고 자소서 마저 작성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오픈 채팅 또는 DM도 받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빠른 건 뭐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에서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가장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독해주세요. 맞아요, 저 윤학계예요. 저는 그럼 이만 ACT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Just let me